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장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내용부터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줬습니다. 뉴질랜드라든가 이제 일부 국가들의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1.6% 막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국제유가까지 막 83달러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것도 물가가 또 시장의 메인 이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제유가가 오늘 WTI가 83달러 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천연가스 가격 내려가긴 했지만 지금은 유가에 더 민감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유가와 금리가 오늘 시장을 누른 재료였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성장 전망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편차가 컸던 건 아니고 0.1%포인트 정도 예상했던 거하고 차이가 났는데,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잘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중국의 전력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성장 동력을 좀 둔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됐거든요. 요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 전망치라든가 이런 숫자라든가 이런 어떤 지표가 시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좀 어정쩡하게, 또 빠지자니 중국 당국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정쩡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팔지 않았다. 팔지 않았고 일부 대형주 매수를 해서, 기관들이 워낙 많이 팔았던 날인데 이제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그래도 이제 지수가 터무니없이 빠지지는 않도록 좀 방어를 잘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업종으로는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특징적으로 확 올라갔던 업종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코스닥 쪽에서 미디어, 게임주, 비철금속, 비철금속은 코스피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종목군들이 각각의 어떤 이슈가 좀 최근 들어서 불거지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이에요. 새롭게 확 올라갔기보다는 이제 워낙 강했던 종목들이 재차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서 가던 애들이 계속 갔다. 이런 게 됐고, 좀 눌렸다가 이제 올라간 종목은 코스닥의 이제 일부 반도체 장비주 정도,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부진했었는데 지난주 중반부터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코스피는 이렇게 차트 보면 이게 이쯤에서 좀 주춤거리는 게 맞겠구나라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중요하게 이제 인식되던 241선 깨고 내려와서 다시 돌파해야 되는데, 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저 걱정해서 빠졌을 텐데 저 걱정해서 빠진 게 지금 해결이 됐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궁금증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가 어떻게 이게 이제 금리하고 이제 유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해결이 돼줘야 여기서 이제 한바탕 더 밀고 올라갈 텐데 라고 이제 투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재료를 기다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241선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밀고 올라가는 힘이 코스피보다는 낮죠. 근데 이제 코스닥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1010포인트 정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121선이 깨고 바로 복원되고 깨고 복원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됐던 자리였는데, 이게 이제 깨지고 양봉으로 복원하려다가 그냥 완전히 무너졌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은 이제 향후에 1000포인트 정도가 아니라 1010포인트 정도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간이 돼서, 지금 21선에서 맞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번 주 중반 이후에 굉장한 어떤 고비점이 나온다. 그래서 요걸 이제 뚫고 나가느냐 밀리느냐, 요게 이제 박스권 아니면 이제 한번 쉬었다가 재차 밀고 올라간다, 요걸로 이제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중반이 양 시장 모두 다 고비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기관이 워낙 많이 팔았는데, 최근에 매수해 오던 투신이나 연기금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쪽이 제일 많이 팔았고, 외국인들은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틀 연속해서 매수긴 한데 이틀 동안 합쳐봐야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억 들어와도 외국인들은 많이 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을 확실하게 좀 주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업종으로 보면 그래도 조금 이제 달라졌나 싶은 게 전차 군단, 수출주, 화학업종, 이것도 수출하고 가까운 업종이죠. 금융이나 증권보험 이거 이제 금리 때문에 매수했다 치는데, 전차 군단 매수하고 화학주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수한 게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잖아요. 자동차라든가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에 이제 2차전지, LG화학 뭐 이런 종목군들일 텐데 이런 거 그리고 오늘 대형주를 매수를 했죠. 그래서 지수를 좀 3,000포인트 전후에서는 좀 방어하려는 의지가 있나 보다 이런 추정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규모가 워낙 적어서 그 다른 업종도 매수하면서 순매수 규모가 한 2, 3천억 이상 들어와 줘야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좀 매도가 진정됐다 정도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을 논하기는 조금 쉽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나마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그렇게 이제 매도하던 삼성전자를 샀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소심하긴 하지만 3일 동안 연속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7만 원 부근 7만 전자까지는 일단 와주긴 했는데 3일 동안 6만 전자 갔다가 이틀 7만 전자 갔는데 이게 훌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되게 소심하잖아요. 7만 100원, 7만 200원이고 내일 뭐 7만 300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오늘 일단 좀 제법 매수가 들어왔는데 보시다시피 이틀 매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 주 중반, 저는 그래서 이래저래 이번 주 중반이 되게 중요한 고비라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안착을 시키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느냐, 여기서 다시 되밀리느냐, 이게 이제 3,100으로 가느냐, 2,900을 다시 한번 구경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조심스럽게 또 가늠이 될 수 있는 기준선이라 이걸 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 뭐 나쁘지는 않았다. 매도가 진정은 됐다. 이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1,100만 주, 500만 주, 370만 주, 130만 주, 오늘은 이제 순매수. 좀 바뀌는 움직임이 좀 있잖아요, 조짐이. 근데 내일 잘 되려면 저게 200만 주 이상 매수로 나오면서 이제 아예 추세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고전할 수도 있어서 이 금리하고 이제 유가 걱정하는 걸 덮는 건 결국엔 주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부터 좀 시장 얘기로 좀 넘어가서 뭐 팟캐스트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이 앞에 시황 내용이고 지금 추세를 우리가 볼 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시장에서 지금 네 가지가 필요해요. 예, 뭐 좀 제가 이제 뭐 약간 오늘에서 뭐 네 가지, 4가지라고 이제 써놓긴 했습니다만 이제 네 가지 한글로 해서 이제 네 가지가 좀 필요한데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두세 개가 나타나 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갇혀 있는 건데 뭐가 필요하냐? 시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걸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포. 예, 9월 1일부터 이제 여기까지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도 상태입니다. 예, 개인들은 지금 예탁금이 급증을 해야 개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데 예탁금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주도를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을. 투신권이 이제 좀 매수했다고 하지만 이제 규모가 이 정도니까 뭐 투신권이 주도해서 코스피를 끌어올린다 이런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지금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주포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되냐면 지수가 1000포인트 단계마다 1000억. 그러니까 지수가 1000포인트 때에는 외국인들 순매수 1000억, 2000포인트 때에는 2000억, 3000포인트 때에는 3000억.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정도 이상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주포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 흐름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포가 없어서 시장이 반짝 반등 이상의 추세로 넘기기가 좀 어렵다. 요게 들어오는지가 관찰 포인트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도주. 이게 제가 이제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제일 왼쪽에 하이닉스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도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는데 지금 이제 또 241선 막혔고 LG화학도 추세선 하락하는 가운데 상단에서 좀 막힌 거 241선 왔다 갔다.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쭉 빠졌다가 이것도 이제 밀렸다가 이제 그 선에서 좀 막혀 있는 121선 뭐 241선 이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시장을 이 중에 얘는 확실하게 압도해서 돌아섰구나. 뭐 현대차가 됐든 포스코가 됐든 그러니까 이 대형주 중에서 뭔가 한두 개 정도는 지수 대비 압도를 해서 막 지금 직전 고점을 막 향해서 가고 이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 보시면 대형주 업종별로 뭐 자동차, 인터넷, 철강, 또 화학, 바이오, IT 골고루 하나씩 제가 다 차트 띄워놨는데 딱 봐도 그런 조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압도하면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종목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등장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시장 들고 올라갈 때 이거 보시면 삼성전자가 막 쭉 치고 올라가면서 작년도 10일 연말 4분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이게 흔히 얘기하는 지수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장이거든요. 이게 지수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대형주가 어딜 그러면서 막 끌고 가는 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 종목이 한 2억 개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업종에서 2개 정도가 이제 좀 치고 나가서 그게 이제 2개 정도가 합쳐져야 이제 지수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보인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게 나와주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확신. 이게 이제 달러가 좀 약해져야 되는데 오늘도 환율 다시 올라갔잖아요. 1200원 찍고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 또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보면 지금 이게 얼핏 봐서는 작년도에 이렇게 하락하다 올해 들어서는 쌍바닥 치고 올라가나 뭐 이런 어떤 또 전고점도 뚫고 추세선 고점이 계속 높아지네 뭐 이런 추정으로 보이는 차트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좀 달러화가 좀 주춤거리면서 하다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95 달러 인덱스 기준 95 정도가 좀 중요한 선일 것 같긴 한데 그 선 정도에서 막히고 떨어져 줘야 이제 이제 현금 쥐고 있는 것보다 투자 쪽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가 강세 보이는 국면에서는 좀 쉽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 이게 좀 필요하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그 금리도 지금 되게 중요한 그런 요인이 좀 되는데 일단 우리가 금리까지는 좀 나중 문제고 당장 이제 달러가 이제 안정되는지 요게 좀 필요합니다. 요게 지금 시장의 변화가 될지 요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슈인데 이슈가 지금 항상 호재와 악재가 있어요. 언제든지 호재하고 악재가 있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쪽에 더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느 쪽이 더 부각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뭐 예를 들면 이게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검색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위드 코로나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한 건데 뭐 최근에 올라가는 조짐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우리가 전체 나쁜 거에 대표적인 거 하나, 좋은 거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제가 꽂아서 한번 보면 인플레이션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나쁜 건데 최근에 이제 관련된 보도나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검색해 보면 3억 2천만 개 정도가 검색이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나쁜 거, 걱정스러운 거. 근데 우리가 기대 거는 거, 위드 코로나를 보면 2억 2천만 개 정도밖에 검색이 안 돼요. 이게 보시면 굉장히 좀 차이가, 이거 훨씬 더 2억 2천만 개가 아니라 2,200만 개. 이게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은 3억 2천만 개가 검색이 되는데 이거는 2,200만 개밖에 안 되잖아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이슈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이슈가 훨씬 더 이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은 누적이 되었던 재료였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된 재료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압축해서 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반등이 나왔다가도 매물이 쉽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중국의 오늘 발표된 GDP 4분기 GDP 성장률인데 4.9 전년 대비, 다음에 전분기 대비 0.2%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앞에 이제 GDP 설명드릴 때 요게 이제 잠시 설명드렸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OECD에서 생각하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가 대략적으로 6% 정도 돼요. 그다음에 중국이 8.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누가 봐도 성장하는 국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작년도에 이제 중국이 선방을 하고 미국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기저 효과를 무시를 못 하는데, 어쨌든 올해 양국의 성장 전망치가 2.5%포인트밖에 안 나요. 이러면 성장하는 국가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뭐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줘야 미국도 저렇게 회복되는데 중국이 이런 어떤 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중국이 확실히 세구나 이런 어떤 정도가 있어야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이 조금 더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 전망치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진하게 나와버리면 이거 위험 자산에 투자할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걱정하는 게 조금 더 많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간극이 좀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위드 코로나 검색량이 좀 늘어난다든가,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진정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돼서 조금 조짐이 좀, 이거 잘하면 바뀌겠는데?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를 할 정도의 이제 그 정도 약간 이제 조짐은 좀 있거든요. 근데 약간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진 않고 있어서 아직은 이제 투자들이 확신을 갖고 돌아서기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이제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 말 바꾸면 이 네 가지가 턴하면 되겠죠. 예, 주도주 주포 들어와 주고 이제 달러가 약세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거라든가 이제 검색량에서 희망적인 뉴스량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이제 시장이 바뀌는 그런 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시장에 지금 당장은 없지만 이게 이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돌아서면 바뀐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향후에 지금 이번 주에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증시 포인트 보면 뭐 금리 에너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금리 때문에 시장이 좀 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안정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일단 적응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뭐 이전 같은 타격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장이 3,000포인트 안착,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1000포인트 이상 제가 1010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상의 돌파 여부를 가늠할 때 이게 조금 걱정거리를 덜어줘야 이제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가 지금 줄었잖아요. 좀 이번 주 후반 다음 주에 만약에 1000명 밑으로 떨어지는 숫자가 나온다면 그 자체가 한번 모멘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초라서 이번 주 수요일에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수요일에 나오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부스터샷이 또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겨울이다라는 부담과 예방접종이다라는 점이 좀 충돌하는 자리인데 이 중에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요 재료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진정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소심해서 좀 많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수로까지 들어와서 이번 주 중에 한번 2, 3천억 정도 매수를 한번 쏴주면 그러면 이제 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나타나 주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미 저는 중성주 쪽에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 뭐 미디어주 가고 반도체주들도 좀 움직이고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지난주에도 메타버스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래서 종목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장이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별로 움직인다라는 건 돈이 제법 돌고 있다라고도 그러니까 종목 장세 펼칠 정도는 지금 돈이 좀 회복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쪽보다는 이 종목 장세 돌아가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 가격 부담이 뭐 본격적으로 조금 부담되기 시작하다 이 정도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더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쪽에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수급의 어떤 종목 업종 수급 이런 걸 조금 더 주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뭐 내용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제가 또 뭐 한동안 조금 쉬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종목 공부하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쉬었는데 종목 공부도 이제 다시 또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될 거니까 또 틈 나는 대로 같이 또 종목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항상 부탁드립니다만 이제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